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누구냐? 체중 좀 늘었어. 아, 지금요? 조금. 몸도 틀리잖아. 어우. 컨디션이 좀 자꾸자꾸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잡아서 밀면 네. 이 건배근이 끝자락이 안 나왔었단 말이야. 네네네. 지금 이제 몸도 안 풀었는데 얘는 여기가 이제 예전엔 이렇게 나오다 말았었는데 네. 힘 어떻게 이거 나오니까 딱 들어가니까 더블 바이셉도 어우. 이게 풀리면은 더 이제 훨씬 더 자유각이 좋아지죠. 어쨌든 뭐 가고 그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그 뭐지 행잉 네. 스트레치 하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쳐줘. 아,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견인했다가 네네. 하면서 떨어지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까지 네. 밑에까지 쫙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몸풀 때 이도.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근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데드리프트 하다가. 그러니까 등 이제 뭐 하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암 풀다운 하고, 그다음에 다시 친업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피츠버그 때 사진하고, 네네. 그 뉴욕 프로 때 똑같은 백 사진을 누가 SNS에다 이렇게 비교 사진을 올려놨는데 등 부위의 그 기립근의 이제 기둥이. 네, 기둥 자체가 좀 밋밋해진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건 좀 데드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드를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전? 그때 케어 받고 나서 컨디션 좋아가지고 등 운동할 때 같아. 아무리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갖고 그때 여기 그 하드하게 받고 가가지고 운동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그 말 믿고 또 했더니 진짜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어깨의 이제 그 관절 자체가 이렇게 어깨가 이제 뭐 요런 동그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원활해져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이 역시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했지. 그리고 데드를 딱 하고서 이게 데드를 딱 해서 끌어 당기는데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쏙 쏠리는 이렇게 쏠리는 느낌? 근데 뭐 하고 뭐 이런 통증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좀 쏠렸다라는 그런 느낌만 들었는데 당시에는 느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그랬나? 다음날 일어나서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뒤로 하이퍼 이렇게 하면은 좀 뻐근해지는 느낌 나죠. 뻐근해지는 거. 그러니까 편심성 기전을 많이 받아서 그래. 이게 그 다리 운동 하실 때 그 쿼드를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햄스트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햄스트링을 먼저 하지. 먼저 하지. 몇 세트 정도 하세요? 햄스트링은 이제 처음에 굿모닝을 한 웜업으로 한 2세트 정도 그냥 스트레치 느낌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메인 세트는 시티드 레그 컬을 55 갖고 20개. 그다음에 바로 이제 V스쿼트 굿모닝으로 또 한 12개. 그다음에 이제 V스쿼트 굿모닝은 자꾸 이제 원판을 껴다고. 네네네. 그래갖고 셋, 넷, 다섯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티드 레그 컬을 55, 그다음에 62, 그다음에 70,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78로 올려가지고 그 6, 7개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55로 떨어뜨려갖고 9개. 그건 더블로 마지막 세트만.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기법을 쓰는데 나는 마지막에는 이제 더블 파운디지라든지 약간 고강도 기법으로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뭐 전면 스쿼트, 전면 대퇴구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피라미드 썼다가 왜냐면 개수가 무게는 무겁지만 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자극의 강도는 떨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그 근상처를 좀 유도시키려는 어떤 그런 목적. 그래서 뭐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이용해서 반복수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종목을 바꿔가지고 좀 가볍게 뭐 한 12개 이상의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원조인트 익스텐션을 이렇게 트라이세트를 묶어가지고 그걸 그냥 마지막 세트로 해서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펌프업이 팍 오니까 그냥 그 맛에 하는 거지. 그 레그컬이 시티드 말고 프론 레그컬은 없으세요 거기? 거의 없어. 없어요. 그 프론 레그컬을 꼭 추가했으면 하는 게 이 시티드 레그컬이 프론 레그컬하고의 가장 극단적 차이가 어덕터 매그누스의 참여이거든요.
이게 시티드 레그컬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굽힘된 상태에서 무릎 관절 펴하고 굽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덕터 매그누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상에서 굽힘해놓고 하다는 별반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엎드려서 레그컬 하게 되면 신전 토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끌려가거든요. 이때 전제는 다리가 모음된 상태에서의 기준이에요. 예,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완전히 모으고. 그러면 신전 값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대뇌전근이랑 햄스트링이랑 같이 고관절에서 신전을 담당하면서 고관절이 자꾸 펴지려고 하는 기전들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게 스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맥시무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힘들이 편심성으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잖아요. 얘를 구심성 타입으로 하는 그 길이 장력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발달이 되둔 근이 맥시무스가 엄청나게 돼버리면 뒤관절 주머니도 엄청 뻣뻣해지거든요. 그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하고 똑같은 네, 그렇죠. 그렇게 뻣뻣해지는 그 상황이 내가 고관절을 굽힘하는 뭔가 다른 동작을 할 때 골반이 뒤경사를 빨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서서히 와야 되는데 엄청 빠르게 가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허리 입장에서는 고관절이 뒤경사를 가는 그 상황이 SI 조인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허리가 편되는 상황에서의 뉴테이션이 닫힌 관절 자세거든요. 이 닫힌 관절 자세라고 정의되는 클로즈 팩트 포지션이 관절면 안에서 놓고 보면 접촉성 면적이 가장 넓어요. 접촉 면적이.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 힘을 일로 전달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관절에게 두 배 만남이니까. 근데 골반이 뒤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 얘가 열린 관절 자세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허리 입장에서는 그 힘이 다음 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관절의 체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린 관절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 골반의 앞경사, 허리의 펴을 유지하는 게 무게가 어깨에 있는 스쿼트가 되든 데드가 되든 어쨌든 상체를 이렇게 세우는 이 과정 안에서 골반이 전방 경사를 유지하고 허리에 펌이 되면 들고 있는 무게가 SI 조인트 타고 힙 조인트를 타고 다리로 흘러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 상황 자체가 만약에 무릎이 많이 펴져 있는 요런 상황에서 골반이 햄스트링 만약에 쇼트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골반은 뒤로 빨리 가면서 뉴테이션이 아니라 카운터 뉴테이션이 돼버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이스코 저한테 영상 그때 보내주셨잖아요.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비대칭성으로 빠져버려요. 허리 입장에서 딱 그러니까 보면요. 한쪽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축 돌린 기전이라는 게 결국은 골반 자체가 돌아간다의 비대칭성보다는 고관절에서 담당하고 뒤쪽에 후면 캡슐이나 후면 아래 조직들이 뻣뻣함 강도가 엄청 세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골반이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되게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그거 되거든요. 하나 하는데 폼롤러에서 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리 선생님 다리 되시니까 다리 이렇게 벌리셔갖고 왜 스티플레그 데드리프트 할 때 우리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그러지 말고 영어 거꾸로 보시면 돼요. 데드리프트 자세를 먼저 굽히면놓고 그냥 완전히 이 힌지로 완전히 물어버리세요. 무릎도. 그 상태에서 양손 여기다 잠깐 놓으시고 양손을 그냥 허벅 요 무릎 앞에다 가볍게 대시고 요거 골반은 떨어뜨리지 말고 무릎만 천천히 피시면 햄스트링이 편심성으로 늘어날 거예요. 엄청 당기지. 예, 요 느낌을 골반이 전방 경사가 유지가 풀리지 않는 과정에서 미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상체 살짝 세워주시면서 체간이 좀 더 편편편편편편 덮고 그렇죠. 그리고 살짝 앉았다가 무릎만 살짝 앉았다가 이제 무릎 다시 피는 느낌. 예, 스티플레그 데드리프트 영어 거꾸로 가시면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레그를 뻣뻣하게 해라 그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리키면 햄스트링 기능을 살리기도 되게 도움 많이 해요. 예, 거기서 그냥 골반이 전제는 넙다리 뼈하고 거의 붙는다 라는 요 느낌이 다리 안에 쏙 소켓으로 들어간 느낌에서 맥시무스 힌지 자세 만들어 놓고 무릎만 살짝 펴가지고 최대한 햄스트링 타입에서의 장력이 좀 느껴 요 느낌을 많이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수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딱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길게 당겼으면 그러니까 어떤 뭐 앞에서 뒤쪽으로 당기는 운동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위로 미는 거였으면 그 다음엔 앉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라든지 이걸 이렇게 혼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 맞습니다. 이런 요약인 것 같아요. 그 벡터가 사실은 이게 워낙 보디빌딩 운동이 좀 편중된 운동이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뭐 200여 가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일정량의 정량된 수를 가지고 운동을 지속 반복을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벡터 사용들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힘들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세트법이 있잖아요. 보디빌딩 보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또 느껴져.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레터럴을 하고 나는 옛날에는 프레스를 하고 레터럴을 하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 조인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 조인트 방식으로.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원 조인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투 조인트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내가 스쿼트 그 프리웨이트 가장 많이 할 때 레그 프레스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스쿼트를 한 거란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다 힘 빠지기 전에 스쿼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60 그 스쿼트 할 때도 사실은 레그 프레스를 먼저 완전히 진행해 놓고 완전히 여기 그냥 펌핑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더 처음엔 힘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루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오히려 더 저절돼. 그리고 또 유연성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원조인트 타입의 이제 그러니까 요즘 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 이제 근신경계 활성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근육의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이제 그 근육 목표 근육에 상처를 주는 방식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상처를 고급스럽게 줄 거냐. 그쵸. 그리고 이제 성장 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상처를 줄 거냐.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타겟팅하는 어떤 그 근육 자체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뭐 측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드 레터럴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사이드 레터럴은 뭐 그렇게 분리 운동이지 그게 양이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리적인 개념을 먼저 진행해서 이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중량의 이제 프레스를 진행하면 적은 세트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요즘 그 컴파운드 세팅을 굉장히 그 선호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수범 선생님의 그 해박적 지식하고 이렇게 그 접목을 시키면 일맥상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6월달에 세미나 지금 그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저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도움 드리고 그다음에 멋진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개최되면 정말 그 탑 클래스의 그다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의 참여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케어의 속으로 한번 가봐야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그 오늘 케어에 오늘이 벌써 9일 차입니다. 9번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한 그 가동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레스프레드 포즈에 있어서 이제 전면에 느끼던 통증이 뭐 거의 뭐 이제 뭐 한 10% 2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레스프레드를 한번 뽑아 보면 자연스럽게 뽑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처음에 이제 케어 받기 전의 광배근의 길이, 그러니까 광배근이 이렇게 뽑혀 나오는 어떤 이러한 그 크기와 지금 이제 8번 정도의 그 케어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전면 레스프레드 포즈를 잡았을 때 광배근의 크기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이 결국은 또 수행력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등 운동 진행할 때 조금 더 이제 뭐 광배근 타겟팅하는 어떤 그 뭐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이제 관절 자체 그 소켓 내서의 그 이게 회전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운동 동작도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이점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다이어팅과 함께 뭐 유산소 운동은 이제 추가되는 이제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정도 제가 좀 더 이제 그 서서히 그 영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몸이 깎여 나가는 뭐 이러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훈련 루틴 잘 수행해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수행력까지 좋아지는 그 비결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동 나오고 싶어서.
그럼 네. 이런 데가 인클라인 컬 같은 건 되게 세잖아. 그쵸. 다른 애들 인클라인 컬 그렇게 20몇 킬로씩 못 해요. 그렇죠. 보통 한 해봐야 다 20kg 미만 갖고 하지. 근데 인클라인 컬 자체가 되게 힘들고 여기 부담이 많이 그렇죠. 오거든. 일단 인클라인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난 그걸로 난 최고의 운동이라고 그거 해라. 그 결과값이 치명타가 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머슬 아카데미에서 있을 때는 그 내가 나바 복귀할 때부터 그걸 좀 선호했을 거야. 그 전에는 거의 바벨 컬이나 뭐 원암 프리처 컬이나 뭐 컨센트레이션 이 위주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인클라인 컬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방법론 같은 거,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상지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최대로 이두를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니까 이제 길게 그러니까 가장 길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컬을 수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두의 그 기시점부터 이제 이두가 뽑혀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탁 이두를 잡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그 라인업 자세. 네. 라인업 자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프로빌더들 보면은 이렇게 팔을 탁 내리고 있는데 어깨 바로 밑에 이두가 이렇게 푹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뽑혀 나오는 이두의 모양 있잖아. 그러면 이두가 이 레디우스 쪽이 발달될 게 아니라 어깨 바로 아래쪽 그 기시 부위가 거기서부터 아예 뽑혀 나오는 이두의 그 쉐입을 갖는 게 조금 더 라인업에도 좋고 그 상태에 그 이두를 잡고 얼마나 많이 피크가 올라오겠어. 그렇죠. 그래, 이건 인클라인이야. 인클라인을 해야 돼. 맥날 프리처컬 해봐야 그거 프리처컬이 그거 팔꿈치에 부담만 되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2012년도? 막 그때부터 아마 인클라인 컬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동안에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면서 어깨를 다친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 뭐 이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부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랜, 그러니까 잘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깨 캡슐에는 굉장히 이제 무리가 갔었던. 그러니까 중량이, 그러니까 이게 어깨 자체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좀 차후하더라도 그 자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자세니까 이게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 그 건설 기계 토목 여기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하중은 동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안고 있고 난 늘 매일 하던 거예요 라고 하는데 몸은 점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각도가 달라지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네 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이게 기계처럼 이렇게 좀 뭔가 딱 고체화된 형태라고 하면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는데 아예 부러져 버리거나 이러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일정 상태의 장력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점점 변형이 커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협착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결국엔 버테브라 캐넬을 막아버릴 정도의 인대 두께가 두꺼워져 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하나가 지금 당장은 느낌상 좋을 수는 있는데 구조가 좀 정확하게 보인다면 피해가는 전략들이나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단점에 만회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장점이 없는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점이 없는 운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점을 잘 보고 보완해 주느냐가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지, 사실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 중량을 더 높여간다는 건 단점도 극대화되는 현상이니까 그걸 좀 판단하고서 가는 게 결국에는 구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대화를 수십 년 만에 해보는 거야. 웹상에 뭐 내가 글을 올리면 네. 그냥 그 올린 글에 대해서 도움받아서 감사합니다. 팁을 활용해서 운동에 적용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답변만 듣지 거기에 대한 반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거기에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해박적 지금같이 이제 그걸 해박적 근거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번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여태까지 해외과학적으로 내가 옳게 하고 있었네? 라는 어떤 그런 확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쵸. 또 반면에는 이런 방법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뭐 통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스타 릴스나 또는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보면서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책을 안 본다였다가 못 본다로 바뀐 건데 최근에는 이제 듣는 귀도 없어졌구나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요약본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약본만 간추려서 탁 나오는 거. AI도 그 문헌 같은 거 자료 집어넣어서 두드려 박으면 그 요약본을 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요약본을 잘 보려면 정본의 해설이 좋아야 요약본을 간추렸을 때 저 간추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깊이 있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깊이가 있어야 표면을 보든 뭐 심층을 보든 그 표면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귀도 없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면서 귀마저 살아가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 또한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한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질문에 대한 개념일 텐데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책을 안 본다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질문이 많다는 건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피드백이 되거나 그걸 대화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정보의 지식 수준이 그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 내가 열심히 그냥 보던 거 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이고 요즘에 이제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찍거든요. 어쨌든 잘 쉬고 또 덕분에 책도 많이 보고 했으니 이제 그동안 배웠던 정보를 좀 놀아야겠다 해서 딱 한 번 찍으면 원테이크로 한 2시간 정도 딱 찍어 놓거든요. 그럼 슬라이드 쭉 한 5-6개 밀어 놓고 또 편집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쭉 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할 말이 얘가 많구나라는 걸 얘기해 전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말이 많았구나. 그냥 난 주고 싶은 게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속에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할 말들을 좀 한번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요렇게 좀 단계식으로 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슬라이드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중에 거 일부를 좀 빼가지고 정리하면서 해부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요 안에서도 더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더 단계를 쪼개야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반복 청취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지.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해부학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그걸 요즘은 이북이라는 것도 있을 거야. 네, 있습니다. 이북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건 훨씬 더 이제 뭐 이렇게 릴리스하기도 쉽고 또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해보면 괜찮지. 최근에는 할 말 많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나름대로 좀 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 잘 쪼개가지고 영상하고 편집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 끝난 거야? 네, 그쪽 온다. 일단 요거 잠깐 쉬었다가 잠깐 일어나셔도 돼요. 사람은 다 똑같. 나만 그러는 거 아니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넓게 깔아놓으면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때 이거 한 친구 여기 누워가지고 여기 극하건 누를 때였나? 네네네. 와, 그 친구도 소리 엄청 지르는. 장난 아니죠.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고개를 네. 거북이
목 내리듯이 가만히 있어봐. 어디를. 대흉근을 사실 뭐 해봐야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지 누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의 느낌하고 이거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 달라요. 그냥 말랑말랑합니다. 진짜 근육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물렁물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순두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찌개두부. 아, 경도가 다르죠, 좀. 완전 달라지지. 너무 좋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일차 때 했었잖아. 네. 그때 느낌하고는 틀려. 훨씬 이제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가요. 훨씬 손도. 편해졌어. 네. 뭐 그때 소리 지르는 것도 1일차는 이거 할 때부터 말도 못했어. 그렇죠. 지금같이 이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있었죠, 진짜. 소리만 지르고 있었지. 근데 이 사실은 매일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랄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겪은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집어넣은 스트레스에 대한 걸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준의 어떤 힘들은 그 스트레스에 준하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 아무래도 압력이나 이런 게 고통지수가 좀 따르겠죠. 아니면 이걸 느끼기 싫다. 그러면 이제 만세가 안 되는 거를 선택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처음 했을 때고 제가 근육을 만져봐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제가 만지기도 너무 좋아지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서 이게 근육이 되게 안 좋을 땐 제가 파지법들이 이렇게 나름 있거든요. 분명히 동일한 파지법을 동일하게 했는데도 좋은 사람은 딱 이렇게 잡혀요, 손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빗나가는 거죠. 제 손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제 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땀 한 땀 손가락으로 다 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처제 눌렀는데 아무 느낌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이두가 걸리는 게 없어. 진짜. 조금만 이따 하면 돼. 조금만 이따 하면 돼. 아, 좀만 있다가 오케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연습하니까 여기 이제 가슴으로 넘어온 거야? 네, 어깨 전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쇄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힘도 좋아. 그게 땀을 뚝뚝 흘려가면서 어떻게 계속하냐. 네, 뭐 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따라가지고 싶은데 아유, 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참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쉬었다 가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네, 충분히 쉬었다 가시는 게 좋아요. 계속 아파오니까. 이도는 이제 다 한 거야? 네, 이두는 좀 어느 정도는 했고 이따가 한 번 더 체크하긴 해야 돼요. 여기도 빵빵하게 올라왔어요. 흉근 좋아지면 대흉근 벌어지는 게 흉근이 이렇게 모여 당기거든요. 얘가 펼쳐지면은 광배나 어깨는 옆으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오른쪽 더 나오네. 네. 아, 왼쪽도 이제 요것만 조금만 더 풀어내면 옛날에 그 전면 포즈 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밑에 아니다. 동안도 다한 거예요? 네, 다 했어요. 스트레칭 하나만 하시면 돼요. 포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빼드릴게요. 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놨잖아. 어깨 지금 올리고, 그다음에 가슴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포즈를 잡으면 모음 포즈에서 가슴에 이게 줄무늬가 더 틀려졌잖아. 근데 오늘 잘 나오네. 아까 대흉근 랭스닝 만들어서 더블 바이셉스 잡으셔도 엄청 잘 나오실 거예요. 이두도 틀려졌는데? 네. 어우, 두께감도 좋아졌어요. 뭐 이게 제 얼굴을 다시 한번 9번째죠? 9번째야, 10번째 잘 이제 9번째 이게 고통이 심해서 그래도 9번 이제 10번 이제 10번 참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슴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2두부터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슴 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숄더 거들 전체를 네네. 이제 앞 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상체 양쪽 그 관절 다 전부 다 이제 한 거죠.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진행했는데 우선 그 김선문 선생님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지침이 없구나. 지치질 않는다. 그리고 그 한번 리듬을 딱 타면 아프거나 말거나 계속 진행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이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가시는 흐름에 저도 이제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참아봤는데 그 맥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선생님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요령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지금 현재의 이제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면 더블 바이셉의 포즈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왼쪽 상완 이두박근의 크기와 오른쪽 상완 이두박근의 크기가 조금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났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점차 이제 오른쪽 부분에 대한 유착 부분을 이제 케어를 통해서 이제 그 관리하면서 굉장히 그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피크의 높이 자체도 좀 이렇게 비슷해지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왼쪽 어깨의 이제 그 관절 ROM이 오른쪽 관절 ROM보다 상당히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제 포징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 또 수행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리고 어깨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저는 측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 그다음에 후면 삼각근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정지 부분에서 이제 기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어떤 이런 테크닉은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아프지만 사실 또 이게 딱 하고 나면 펌프 그냥. 어깨 캡슐이 되게 편안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동도 잘 되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안 오면 안 되겠구나. 아픈 걸 참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더 많이 드는 그런 9일차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11차 때 뵙고 그러면 내일 모레인데. 그렇죠. 인사드리겠습니다.